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정부에서는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1기 신도시 개발 때부터 시작해서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수도권 신도시의 역사를 함께하며 신도시 최대 규모로 유명하기도 한 동탄 신도시의 전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00년 동서남북으로 용인, 오산, 수원에 둘러싸여 있는 입지이면서 전자, 금속, 정밀기계 공장 등도 분포해 있는 화성시 동탄면 인근에 계획된 신도시입니다. 초창기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으나 2001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중심으로 동탄 신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2004년 7월 1차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동탄 1신도시가 개발되고 이어 2기 신도시 계획으로 2008년부터 동탄 2신도시가 계획되면서 총 41만 명, 15만 6천 가구의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 중이죠. 동탄은 자족시설과 교통호재를 홍보하며 성장했는데요. 우선 자족시설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들어오면서 1동탄을 이끌고 2동탄에는 판교의 2.3배의 규모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수도권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자족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동탄에는 교통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1신도시에는 인덕원 동탄선을 개발하고 2신도시에는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를 만들어 GTX, SRT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탄 비즈니스 콤플렉스는 강남역 이상의 대형 상권을 조성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롯데백화점, 현대몰 등의 계획으로 인프라를 갖춰서 서울 남부 수도권의 중심이 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동탄 신도시는 계획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의 동탄의 교통부터 보시겠습니다. 동탄의 4대 철도 개발 중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SRT 뿐입니다. 운임표에 나온 가격은 편도 7,500원이고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약해 보았더니 7,400원이 나오네요. 더 저렴하게 정기권을 끊는 방법도 있는데 주 5일 기준으로 1개월치에 12만 6천원이고 여기에 환승도 안 되니 갈아타서 직장까지 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용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GTX는 2023년, 인덕원 동탄선은 2026년 개통 예정이고 그런데 서동탄역은 동탄 신도시 서쪽 끝에 붙어 있어 접근성이 안 좋으니 철도 교통은 절망적인 수준이네요. 버스를 볼까요? 서울까지 다니는 M버스는 차량이 부족해서 대부분 배차 간격이 40분입니다. 출퇴근하기 좋은 교통수단은 아니죠. 자차로는 어떨까요? 작년 12월 기사를 보면 가뜩이나 막히는 기흥 IC에 초대형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개장하니 진출입에만 1시간씩 걸린다고 합니다.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은 걸리겠네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1, 2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함이고 시외 교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교통난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동탄 신도시의 현재 추이를 보겠습니다. 현재 동탄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우남 퍼스트빌, 반도 유보라 두 개의 단지를 보시면 최근 몇 개월간 4, 5천가량 하락했으며 화성시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이미 2018년 10월부터 하락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세에도 전세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전세가율은 매매가 하락에 비해 전세가 하락이 심각하다는 뜻이며 여러 영상에서 말했듯 30%의 낮은 전세가율까지 기록한 북동탄 방면은 이미 투기 수요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이 투기 수요들은 동탄을 좋다고 홍보하여 가격을 올리고 실거주를 유도하여 갭 투기를 단행하였으며 그러다 매매가 하락으로 투기에 실패하게 되면 이전 영상에서 다룬 동탄 300채 갭 투기꾼 같이 악성 투기꾼으로 변질되어 고위 경매 등으로
피해는 실수요자들에게 떠넘기니 문제가 크고요. 잠깐 여담으로 동탄 300채 갭투기꾼은 최근 세입자들에게 경매로 피해를 떠넘기며 90채까지 줄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고 하니 꼭 응당한 처벌을 받아 투기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작년 9월부터 급감하면서 거래 절벽을 보이고 있죠.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수요가 줄었다는 뜻인데 반대로 공급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2만 5천 세대 이상 공급되어 하락세에 불을 지폈고 올해에도 1만 3천여 세대가 공급 예정이니까요. 즉 지금 동탄 신도시에는 하락세와 거래 절벽, 공급 과잉까지 동시에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동탄이 자랑하는 테크노밸리는 어떨까요? 우선 테크노밸리에는 현대, 다이모스, 한미약품 등의 대기업은 들어왔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기흥IC 바로 밑에 있는 테크노밸리는 앞에서 말했듯이 교통이 불편하니 수송 등의 문제로 기업이 입주하기 좋은 입지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판교에는 제2 테크노밸리와 제3 테크노밸리가 계획되면서 입지가 먼 동탄 테크노밸리의 기업 입주 수요는 더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테크노밸리로 홍보는 엄청나게 했지만 이제는 여기에 대기업 유치는 둘째치고 중소기업이라도 전부 채울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번째는 동탄 신도시에 영향을 줄 만한 악재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선 수서역 인근 아파트들을 보면 수서 신동화 전용 49제곱미터는 10억 5천만원에서 9억 1,500만원까지, 삼익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는 11억 3천만원에서 10억 2,500만원까지 1억 이상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SRT 수서역을 통한 서울 접근성으로 홍보했던 동탄 신도시는 당연히 그 여파로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작년에는 3기 신도시 개발도 공표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첫 아파트가 2021년에 분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더 길게 보고 3기 신도시로 이동하겠죠. 일각에서는 용인 SK 하이닉스 입주 시 동탄이 그 수요를 흡수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평당 1,200에서 1,800만원 정도인데요. 이는 용인에서 가장 비싸다는 수지구의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보다 비싼 수준입니다. SK 하이닉스 조성 후 근무자들이 인근 인프라가 발달된 여러 지역 중에 굳이 비싼 동탄 신도시로 갈까요? 아마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지 않는 한 가능성은 낮아 보이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의 호재라고 말하며 사통팔달로 발전시킨다던 교통망은 개발이 늦어지며 교통망이 되었고 서울 인근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동탄까지 내려오는 수요는 점점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판교의 2배 이상의 크기를 자랑하던 테크노밸리 역시 입지 및 교통 문제로 기업 유치가 점점 더 힘들어질 예정이라 원하던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교통, 학군, 인프라 좋은 용인도 가격 하락세를 띠고 있고 현재 동탄보다 저렴한 아파트들도 많은데 과연 용인 하이닉스의 수요가 동탄 신도시로 많이 유입될까요? 동탄의 자족시설은 1신도시까지였으며 2신도시는 테크노밸리로 사람들을 유도했을 뿐 아직 교통도 자족시설도 제대로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 때부터 들어와 있던 투기 수요로 인해 낀 거품은 동탄은 더 오를 것이라는 환상만 심어줬을 뿐 이미 조성 완료되었을 때의 가격을 넘어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탄 2신도시에는 아파트만
10만여 세대가 조성 예정인데 2019년 3월까지 6만 2천여 세대가 입주되었습니다. 앞으로 3만 8천여 세대가 더 입주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즉, 공급은 계속 과잉될 예정이라는 건데 3기 신도시 등의 여파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예정이니 앞으로 동탄의 아파트는 더욱 빠르게 하락세를 띨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유튜브를 보면 10억 동탄이니 저평가된 유망 투자 지역이니 띄워주는 말들이 많은데 이런 여론몰이로 인해 피해보는 실수요들이 얼마나 더 현혹될지 걱정이 됩니다. 동탄 신도시는 교통 및 자족시설 미비, 투기 거품 형성, 3기 신도시 개발 등 앞으로 하락할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절대로 농간에 넘어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